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매년 시험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이상 꼭 출제되고 있는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에 대한 이해 부분을 문제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대 국어의 자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류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의 5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앞서 우리가 자음을 나누는 기준을 공부했었죠? 자음을 나누는 기준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위치였죠.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되는 거죠. 입술, 혀끝,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청 소리. 그 다음 파열음, 파찰음, 비음, 마찰음, 그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리고 비음, 그 다음에 유음까지. 그럼 보세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니까 바로 뭐에 따른 구분 방법이에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른 구별이었죠? 정답은 정답 2번. 즉 소리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까먹지 않으셨죠, 여러분? 자, 보세요. 번, 대, 기, 주, 세, 효, 마누라, 야. 이상 자음 분류 체계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 중 디귿, 쌍디귿, 티읕 소리의 공통 자질로만 묶어 놓은 것은? 그럼 여기 보세요. 디귿,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형 쌍디귿, 큰 형 티읕. 그렇죠? 그럼 이 세 소리의 공통 자질을 찾으면 되겠죠. 모두 혀끝 소리이고 그 다음 파열음입니다. 그 다음 모두 뭐죠, 여러분? 자음이죠. 자음 분류표니까 자음은 일정한 소리를 만들 때 장애를 내는 소리, 장애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 아니죠.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는 비음이니까 디귿, 쌍디귿, 티읕은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음 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아 나오는 소리, 장애음. 모든 자음은 장애음이니까 맞았습니다. 그 다음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 딱딱한 입천장, 센 입천장 소리죠? 그럼 이 부분은 지읒, 쌍지읒, 치읒을 말하니까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찰이 나는 소리, 마찰음을 말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 마지막 이응입니다.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에서 터뜨립니다. 파열음이니까 디귿, 쌍디귿, 티읒은 파열음이죠? 예, 파열음에 대한 설명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이응이 되겠네요. 그럼 니은과 이응이 아니라 미음이죠, 그렇죠? 예, 미음. 자, 니은과 미음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찰음을 말하는 거죠. 마찰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 그리고 시옷의 형, 쌍시옷, 그리고 히읗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나리, 개나리에는 마찰음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하얗다에서는 히읗, 고사리에서는 시옷, 사우드에서는 쌍시옷.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마찰음이 들어가 있으나 1번은 마찰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4번 다음의 설명을 고려할 때 제시된 예들 중에서 이중 모음이 아닌 것은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 소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단모음 그리고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 소리의 처음과 끝이 다른 이중 모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모음 분류표를 또 외우시면 되죠? 외운 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그 다음에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후설 모음도 평순 모음 그리고 원순 모음이 있죠.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모음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제가 키, 위, 제, 왜, 해, 금, 붕, 조, 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단모음 10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 있지 않습니까? 이중모음은 반모음 2 계열 이중모음, 그 다음에 반모음 5나 우 계열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 예, 이, 에, 그 다음에 여, 그죠? 그리고 야, 요, 유, 그 다음에 의까지 6개. 그리고 오, 우 계열 이중모음은 오와, 오에, 우어, 우에까지 모두 4개. 총 모음은 이중모음은 11개입니다. 이중모음 11개, 단모음 10개.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중모음에서 선행하는 이나 오, 우를 뭐라 그래?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반모음을 지닌 모음을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이 아닌 것은 여, 의, 와, 에. 이 중에서 여, 의, 와는 모두 소리가 변하는 이중모음이 되겠고 에는 소리가 변하지 않는 무슨 모음이다? 단모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키위, 제외, 해, 금붕어, 조, 아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긴 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자 밑줄은 1번 말입니다. 말을 바꿔 탄다. 타고 다니는 말은 짧게 발음하니까 단음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한방눈. 실제 그 스노우 즉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장음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장음은 첫음에서만 길게 나는 것이 원칙이고 첫음이 아니면 그때는 장음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긴 음이지만 즉 장음이지만 첫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단음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사람처럼 이렇게 첫음이면 그때는 긴 소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첫음, 그러니까 눈사람이면 이때는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이렇게 첫음이니까. 또는 눈도 마찬가지. 눈도 첫음이니까 이때는 길게 발음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3번 그날 밤 비가 지독히 내렸다. 깜깜한 밤은 짧게 발음합니다. 이것도 단음입니다. 그럼 뭐가? 먹는 밤이 긴 밤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언어말, 랭귀지를 타는 말은 장음입니다. 그 다음 추운 겨울에는 군밤과 고구마가 생각난다. 먹는 밤이 긴 소리지만 이 경우 지금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 긴 소리를 잃어버려서 즉 이 경우도 단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 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몇 번이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번엔 6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에 적용된 운 변동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밑줄은 두어, 써라, 그리고 와서, 그 다음 막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두어부터 보겠습니다. 두어는 두다 다음에 어미 어가 붙은 거죠? 근데 이게 합해져서 뭐가 된 거예요? 두어가 됐으니까 두어가 합해졌습니다. 뭐라 그래? 이렇게 합해지는 걸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써라는 쓰다 다음에 뭐가 붙은 거죠? 어라가 붙어서 써라가 됐으니까 이때는 뭐가 됐죠? 앞에 있는 의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죠?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 즉
이거는 축약이 아니라 탈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약과 탈락 구별 가능하시죠? 그 다음 와서는 오다 다음에 아서가 와서 합해져서 와서가 된 거니까 합해진 거죠, 그죠? 축약입니다. 와서는 축약.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막혀. 막혀는요, 막히어죠, 그죠? 막히어인데 히하고가 합해서 뭐가 돼요? 막혀가 됐죠. 그러면은 두 개가 합해져서 여가 됐으니까, 그죠? 두 개가 합해져서 여 따라서 뭐가 된 거다? 축약이 되는 것이요. 그럼 이 경우 나머지는 모두 축약인데 하나만 탈락이네요. 정답 스어라가, 즉 2번이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표준 발음에서 축약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축약은 두 음절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놓치다, 놓치다가 됐죠? 발음하는 과정에서 히읗과 치읓이 자, 이거 보겠습니다. 놓치다, 놓하고 히읗은 음절 끝에서 디귿으로 바뀌죠? 예, 그리고 이제 놓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축약 현상이 없죠, 그렇죠? 예, 축약은 자음 축약은 히읗의 앞과 뒤에 그, 드, 브, 즈가 오거나 히읗의 앞에 그, 드, 브, 즈가 와서 이것이 크트푸츠로 히읗의 앞과 뒤에서 크트푸츠로 바뀌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히읗의 앞과 뒤에 그, 드, 브, 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축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 헛웃음, 헛하고 디귿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웃음이 됩니다. 웃음이 되죠? 그리고 연음돼서 허두음이 되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걸 뭐라 그래? 교체 현상. 그 다음에 교체 후 연음된 것입니다. 여기도 앞에 노타의 히읗이 디귿으로 바뀐 것도 무슨 현상? 교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또는 교체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 똑같이 볼게요. 똑같다 다음에 이가 왔습니다. 그럼 자, 연음되면 뭐가 돼요? 똑하고 가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티읕이 이와 만나면 치읕으로 바뀌죠? 그래서 똑같이가 되죠. 국의 음합니다. 디귿과 티읕이 이와 만나는 과정에서 디귿은 무엇으로? 지읒으로, 티읕은 치읕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현상을 국의 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3번은 국의 음화 현상이었고요. 4번 다치다 보겠습니다. 앞에가 닫다의 디귿이죠? 뒤에가 히읗이죠.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히읗의 앞과 뒤에 그, 드, 브, 즈가 와서 그, 드, 브, 즈가 와서 크트푸츠로 바뀌는 게 축약이라고 했죠. 그럼 히읗 앞에 디귿이 왔으니까 실제 발음은 뭐가 된다? 합해져서 뭐가 돼요? 다티다가 되고, 그죠? 다티다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티읕과 이가 만나면 치읕으로 바뀌는 다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일단 뭐가 일어났고, 다티다에서 이 과정으로 오는 과정에서 축약 현상이 일단 일어났고, 축약 현상이 일단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축약 이후에 다시 뭐가 나타난 겁니까? 티읕이 이와 만나서 치읕으로 바뀌었으니까 국의 음화가 된 거죠. 축약과 국의 음화, 즉 두 가지 현상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축약 현상이 나타난 건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 7번 표준발음법에 의한 축약 현상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음운 변동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섰다. 섰다죠.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탈락해서 섰다가 됐습니다. 탈락이십니다. 왜 탈락할까요? 앞에와 뒤가 똑같은 겁니다. 앞에도 어가 있고 뒤에도 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의미 반복되면 하나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섰다가 됩니다.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가운데 관역을 향해 활을 쏘았다. 쏘다 다음에 왔다가 왔죠. 그죠? 예, 쏘았다인데요. 이번에는 뭐가 됐죠? 합해져서 쏘앗이 합해져서 쏘앗이 됐죠. 이 경우는 축약입니다. 합해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 큰 집에 갔다, 가았다죠. 그런데 앞에도 하고 뒤에도 아니까 하나가 돼서 갔다가 됐죠. 이 경우 탈락입니다. 그 다음 우는 울다 다음에 는이 왔네요. 앞서 기억합니까 여러분? 용언어간 받침이 리을이고 뒤에가 뭐일 때? 뒤엔말 어미가 노래방 오심일 때, 노래방 오심. 즉 니은 앞에서, 리을 앞에서 비읍, 오, 시 앞에서 리을은 탈락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울는 아니고 우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4번도 탈락되겠습니다. 1번 탈락, 2번 축약, 3, 4 모두 탈락이 되니까 정답은 축약 2번 되겠습니다. 2번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음운 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새로 집을 지었다. 잘 우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그는 사과문을 써서 벽에 붙였다. 그 다음 국이 뜨거워서 먹지 못하겠다. 뜨겁고 매워서 먹지 못하겠다. 그럼 음운 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 그죠? 예, 그 움직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용언, 그죠? 용언이죠? 근데 울다의 손말이죠? 용언. 쓰다란 말의 손말이 용언. 맵다란 말에서 우리가 다 용언이죠. 용언은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본형. 이거 어디 손말이죠? 짓다의 손말이죠. 짓다. 집을 짓다. 그 다음에 울다의 손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쓰다의 손말이죠. 세 번째는 맵다의 손말입니다. 짓다가 지었다가 됐으니까 시옷이 어떻게 된 거죠? 탈락됐죠. 탈락입니다. 그 다음 울다가 운이 됐으니까 리을이 탈락됐죠. 그 다음 쓰다가 써서가 됐으니까 의가 탈락됐죠. 1번, 2번, 3번은 모두 탈락입니다. 근데 맵다가 매워서가 됐으니까 이거 조심하시다. 보세요. 기본형이 맵다인데요. 맵다 다음에 어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매하고 우로 바뀝니다. 매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은 거죠? 어서가 붙죠. 그러니까 어서는 그대로예요. 어서는 그대로인데 맵이 뭐가 된 거죠? 맵이 매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탈락이 아니라 맵의 비읍이 우로 바뀐 거죠. 따라서 탈락과는 관계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요. 맵다라는 어간에 어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매워서가 됐으면 어간은 뭐가 된 거고 매우가 된 거고 어미는 변화가 없는 거죠. 어서가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어서. 그죠? 매우 어서니까. 따라서 어간 맵이 매우로 바뀌는 현상이지 탈락 현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운 규칙이 모두 나타난 것은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두 번째 비음화아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 것을 찾는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덥게. 덥게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비음화 동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관계없습니다. 2번 문꼬리, 즉 문과 고리가 만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기억이 하나 들어갔죠. 이게 첨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죠. 예, 1번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끝소리 규칙은 있으나, 그리고 덮개가 개가 깨가 됐으니까 된소리 되기, 이 두 개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꽃, 망, 울, 꽃의 치읓이 뭐가 되죠? 꽃하고 디귿이 되는 거죠. 꽃, 망, 울이 되고, 그럼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치읓은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귿이 미음과 만나서 뭐가 되죠? 꽃, 망, 울이 되죠.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 동화, 즉 비음화죠. 그래서 꽃, 망, 울은 끝소리 규칙, 꽃, 망, 울, 니은으로 바뀌는 것은 동화 현상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광, 할, 루,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과정에서 니은과 리을이 합해져서 뭐가 됐어? 자, 니은과 리을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죠? 예. 그래서 니은이 리을이 됐으니까 동화 현상, 즉 유음화, 그러니까 동화 현상만 있습니다. 근데 유음합니다. 비음화도 안 되고 음절 끝소리 규칙도 해당 안 되죠. 정답은 3번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12번입니다. 12번 보기를 참고했을 때 기역과 니은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를 고르면 기역,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역시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입, 는다, 비음화는 있습니다만 음절 끝소리 규칙은 없습니다. 돈는 역시 비음화만 있습니다. 낮다, 낮다는 시옷이 디귿으로 뭐가 된 거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그 다음 근데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동화가 없습니다. 즉 비음화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암만, 암만은요 보세요. 앞, 피읍 그리고 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되죠? 앞하고 비읍으로 바뀌죠. 음절 끝에서는 피읍이 발음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앞, 비읍만이 되고요. 비읍과 미읍이 만나서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암만하고 미읍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건 음절 끝소리 규칙, 즉 기역 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건 비음의 현상, 즉 두 번째 현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암만, 즉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13번 의문 현상의 다른 하나는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화는 기역과 히읗이 합해져서 축약됐으니까 합해지는 현상, 축약 현상이고요. 바늘질에서 바느질이 돼서 리을 탈락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솔나무가 소나무가 됐으니까 역시 탈락 현상이죠. 들르다죠, 들르다. 들르다가 플러스 어와 만나는 과정에서 들러가 됐으니까 앞에 의가 탈락했죠. 의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갔다가 앞에 가와 뒤에 아시 똑같으니까 하나가 탈락해서 갔다가 됐죠. 역시 탈락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탈락 현상인데 1번만 축약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1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14번입니다. 동일한 의문 현상을 보여주는 예들로 묶인 것은?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능는, 능는은 동화 현상입니다. 닮아가는 거니까 동화 현상. 그 다음에 않고는 니은, 자 히읗과 기역이 합해져서 축약 현상입니다. 동일하지 않죠? 맏형, 디귿도 합해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축약입니다. 쇠붙이는 부치가 됐죠. 국외음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입니다.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산동네, 산동네 니은이 첨가됐죠.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름달 디귿 첨가죠. 역시 자 된소리 되기, 그러니까 디귿 첨가,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렇게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두 개의 단어가 만나는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모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번은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생일날, 일랄, 리을로 바뀌었죠, 그죠? 예, 동화, 유음합니다. 동화 현상. 추진력, 이것도 동화인데 이거는 생일날은 유음화가 되는 거고요. 동화지만 생일날은 유음화, 추진력은 비음화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화지만 동화의 성격이 다르니까 4번도 답이 될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3번만 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일날과 추진력은 모두 결국은 유음화와 비음화는 모두 동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아마 이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의 생일날과 추진력은 동화라는 공통성을 띱니다. 아마 정답은 3번일 겁니다. 하지만 4번도 문제 제기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15번입니다. 국어의 의문 현상에는 아래의 4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의문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그럼 보기의 가와 나를 함께 골라봅시다. 보기가 솥하고, 그렇죠? 예. 근데 솥하고는 솥하고에서 티읕이 먼저, 음절 끝에서 티읕이 디귿으로 뭐가 됩니까? 대치 또는 교체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가는 교체 현상입니다. 여기가 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는요, 디귿과 이것이 합해졌죠, 그죠? 합해져서 뭐가 됩니까? 솥하고가 됩니다. 축약이죠. 가는 교체, 나는 축약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얘기한 기역, 가는 기역이 되겠고요. 가는 기역.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됐습니까? 합해졌으니까 축약이죠? 축약 어디 있습니까? 예, 리을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에 나타난 의문 현상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16번. 사이슛을 받쳐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 그럼 보겠습니다. 잇몸, 뒷일, 이 두 개는 니은이 첨가되는 사잇소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어의 과정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있으면 앞에다 뭘 적는다? 시옷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닷가하고 전셋집입니다. 이번에는 합성의 과정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잇소리 현상입니다. 바닷가, 전셋집. 그래서 이 경우도 사잇소리 현상, 된소리 사잇소리 현상이니까 앞에다 뭘 적습니까? 시옷을 적습니다. 그러면은 알기 어려운 것은 1번 순우리말 합성어에서 모두 순우리말 합성어인가요? 아하, 잇몸, 바닷가, 뒷일은 순우리말 합성어입니다. 이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날 때 사이슛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슛을 받쳐 적습니다. 잇몸, 잇몸이 이 경우에 해당되죠. 그 다음 1번은 바닷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셋집은 순우리말이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시옷을 적습니다. 뒷일 되겠습니다. 뒷일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고요. 자, 니은이 두 개 첨가되죠. 뒷일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옷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납니다. 전셋집입니다.
전세는 한자어, 집은 순 우리말. 그래서 전세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옷을 적죠. 예, 전세집이 됩니다. 그 다음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이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숏을 받쳐 적습니다. 5번에 해당하는 용례는 지금 없습니다.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라고 했거든요.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에서 니은이 2개 덧나는 경우에는 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사하고 일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사가 한자어, 일이 우리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소리가 덧나죠. 어떻게 덧나죠? 예산닐하고 닐이 2개 덧나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에다 뭐 적죠? 시옷 적죠. 예삿 일이 되는 것입니다. 5번에 대한 용례는 보기에 없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순 우리말 합성어에서 된소리로 발음나는 사이소리 현상 기역. 그 다음 니은 순 우리말 합성어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 니은. 그 다음 3번 자 디귿입니다. 순 우리말과 한자 합성어에서 된소리 발음되는 경우 디귿. 그 다음 순 우리말과 한자 합성어에서 니은이 2개 덧나는 경우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모깃불은 자 모기하고 불, 즉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된소리로 바뀐 경우니까 기역, 순 우리말 합성어, 뒷말 첫소리 된소리 맞습니다. 모깃불. 그러니까 시옷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뒷머리입니다. 뒷머리, 뒷머리 둘 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났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순 우리말 합성어 두 번째 뒷말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납니다. 뒷머리입니다. 그러니까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선짓국. 선짓국도 자 보세요. 선짓국은 선지 순 우리말, 국도 순 우리말이니까 이 경우에는 디귿 즉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러니까 선짓국도 이 모깃불과 같습니다. 선짓국. 그래서 여기다 시옷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일은 예사가 한자어, 일이 순 우리말이니까 즉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에서 니은이 2개 첨가되는 리을의 용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일은 리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옷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에 대한 용례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디귿은 이런 거예요. 귓병 보세요. 귓병. 귀하고 병이 만났습니다. 근데 병은 한자어죠. 근데 실제 발음은 뭐가 되죠? 귀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맞죠? 따라서 한자와 순 우리말로 결합된 합성어면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디귿의 용례에 해당됩니다. 귓병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선짓국은 둘 다 우리말이니까 디귿이 아닌 기역의 용례에 해당됩니다. 틀린 것 선짓국 즉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경우 밑줄은 솜니불이 되겠습니다. 솜니불은요 보세요. 솜과 이불이 만난 합성어입니다. 복합어죠. 두 개의 단어가 만나면 합성어 또는 복합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만날 때 앞에 말이 받침이고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 유 중에 하나면 이 중간에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솜니불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 개의 단어가 만난 복합어에서 앞에 말 받침, 뒤에 말 이야, 여, 요, 유면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있다. 니은 첨가입니다. 그런데 이 송별연은 송별과 연이 만난 합성어지만 복합어지만 니은이 첨가되지 않아서 얘는 그냥 송별연으로 즉 연음시켜 읽어야 합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송별연은 예외입니다. 니은 첨가되지 않는 경우 이건 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자, 니은 첨가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송별연, 그 다음에
등용문, 송별연, 등용문, 그리고 요일, 즉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25, 3.1절 숫자에서도 소리에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송별연, 등용문, 니은 첨가되지 않습니다. 요일, 니은 첨가되지 않습니다. 숫자의 결합, 니은 첨가되지 않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니은이 복합어면 니은이 첨가됩니다. 복합어고 앞에 말 받침, 뒤에 말 이야, 여유, 유이면 니은 첨가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꽃잎 복합어죠. 앞에 말 받침이죠. 그래서 꽃잎, 니은 첨가됐죠. 한여름 복합어죠. 앞에 말 받침, 뒤에 말 여, 니은 첨가됐죠. 한여름. 망릴 복합어죠. 앞에 말 받침, 뒤에 말 이니까 망릴처럼 니은 첨가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복합어, 앞말 받침, 뒤에 말 이야, 여유, 유이면 니은 첨가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 요거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송별연, 등용문, 그 다음에 요일, 그리고 숫자의 결합, 니은 첨가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됩니다. 그럼 교체 현상 또는 대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집니다. 탈락 현상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없던 음운이 추가됩니다. 첨가 현상이죠. 그리고 두 개의 음운이 합해집니다. 축약 현상입니다. 그럼 적절한 예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부억, 키읔이 기억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굳이, 굳이는 탈락이 아닙니다. 보세요. 굳다 다음에 이가 오면요, 연음 되면 디귿으로 넘어가면 구디가 됩니다. 그리고 디귿과 이가 만나면 동화 돼서 구지가 되죠. 그러니까 탈락이 아닌 이것은 동화 현상입니다. 즉 국의 음화, 일종의 동화 현상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기에는 동화가 없습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솜과 이불이 만나서 중간에 없었던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법학, 비읍과 히읗이 합해져서 피읍이 됐습니다. 축약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건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0번입니다. 다음 중 사이시옷 표기가 옳은 것은, 등교하고 길이 만난 합성어죠. 등교길, 된소리로 발음 났으니까 시옷 적어야 됩니다. 등교길. 위쪽, 위쪽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된소리로 발음 난 게 아니라 원래 쪽이죠. 원래 된소리이면 이게 소리가 바뀐 것이 아니니까, 첨가된 것이 아니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면 시옷 적을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된소리 앞에서 시옷 적는 거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보세요. 수꽝, 수꽝, 원래 꽝이죠. 그럼 시옷 적으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꾼, 원래 꾼이죠. 그럼 시옷 적으면 안 돼요. 시옷 적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된소리 시옷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보세요. 나루터, 이 경우도 시옷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뒤엔말이 된소리로 바뀔 때 아니면 니은이 첨가될 때 적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된소리가 원래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 끄트푸츠, 크트푸츠 앞에서는 시옷을 절대 적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쪽이 틀렸습니다. 초점,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시옷을 적지 않죠. 초와 점이 한자어니까 시옷 적지 않습니다. 등굣길 시옷 적습니다. 위쪽 시옷 적지 않습니다. 초점 시옷 적지 않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등굣길 사이소리 현상이 있으니까 시옷 적어야 되죠.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틀렸습니다. 위쪽 안 적습니다. 초점 안 적습니다. 틀렸습니다. 등굣길 시옷 안 적었죠? 틀렸습니다. 위쪽 맞습니다. 초점 한자어니까 시옷 적지 않죠. 모두 맞는 것은 정답 2번만 적절합니다. 20번 답 2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1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사이시옷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밑줄 인사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등굣길, 세 번째는 빨랫줄, 네 번째는 마구간입니다.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을 때 적습니다.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된 소리로 발음 나는 사이소리 현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고, 그리고 앞팻말이 받침이 없고 둘 중 하나가 순 우리말일 때만 시옷을 적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실제 발음이 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없는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없으면 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없는 말 말씀드릴게요. 인사말, 머리말 사이소리 현상 없습니다. 또 예사말, 아니다. 그렇죠. 예사말도 사이소리 현상 없습니다. 예사말, 그 다음에 반면 혼잣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혼잣말하고 니은을 첨가시키죠. 존댓말도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존댓말, 니은 첨가입니다. 인사말, 머리말, 예사말, 반대말도 사이소리 현상 없습니다. 인사말, 머리말, 예사말, 반대말은 그래서 시옷을 적으면 안 되고, 반면 혼잣말, 존댓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으니까 시옷을 적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이소리 현상이 인사말은 없고 머리말은 없고 혼잣말, 존댓말은 있을까요? 이거는요, 법칙이 아니라 관습입니다. 관습. 즉 예전부터 우리는 인사말, 머리말은 소리를 첨가시키지 않고 발음한 것이고요. 그 다음 혼잣말, 존댓말은 니은을 첨가시켜서 발음한 것입니다. 발음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건 규칙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내 발음 습관이 인사말, 머리말, 예사말처럼 니은을 첨가시키지 않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발음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 발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등굣길은 소리의 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옷 적는 것이 맞겠고요. 빨랫줄도 마찬가지 시옷 적어야 되겠죠. 그죠? 소리 첨가가 있으니까. 근데 마구간은 소리의 첨가는 있으나 문제는 마구도 한자어, 간도 한자어니까 둘 다 한자어일 땐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은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단어를 대괄호 안과 같이 발음했다면 발음 원인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굳이 국외음화입니다. 즉 동화입니다. 그 다음에 담력 비음화입니다. 역시 동화입니다. 신라 유음하니까 동화죠. 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화. 콧물 콧하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디귿이 미음 앞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화입니다.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동화, 비음화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동화인데요. 치과는요. 치과는 이거는 첨가 현상, 즉 사이소리 현상. 원래 없었던 소리가 하나 첨가됐으니까 이건 첨가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의문 현상의 다른 하나는 몇 번이다? 5번만 첨가, 나머지는 모두 동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 의문 체계 그리고 의문 변두과 관계된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